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부가지세 제10강 간이 과세자입니다. 부가가치세 마지막 시간이고 시험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21년으로 넘어오면서 많은 사항들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우리 멤버십 분들한테 보내준 자료와 일부 내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 예전 자료를 갖고 계신 분들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용을 일부 수정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갱신된 자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메일을 주시면 또는 문의를 주시면 제가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특성상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20년 1월이에요. 근데 보통 전산세무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1년에 4회에서 6회 정도 보죠. 요새 6회로 바뀌었나요? 여튼 보는데 1년의 절반 정도는 2021년이라고 하면 1년의 절반 정도는 2020년 세법을 가지고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 이후에는 2021년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절반인 건 아닌데, 그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가시면은 언제부터 2021년 세법을 적용한다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험 보는 해차가 2020년 세법이 적용되는지 2021년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상자는 직전 1학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의 미만이죠. 그쵸? 미만인 개인 사업자예요. 그래서 법인은 안 되는데, 자, 보면은 2021년부터 8천만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2021년부터 적용이 될 때요. 그쵸? 시험이 이제 2021년부터 적용될 거예요 라고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4,800만원이 아니라 8천만원이다 라고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용 제외가 있는데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또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업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간이과세고 하나는 일반과세, 이렇게 할 수 없고 둘 다 일반과세만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같은 경우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에 영위하는 자, 요거는 뭐 크게 중요성은 있진 않은데 그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업, 제조업, 부동산 매매업, 도매업 등은 안 되고, 그 다음에 개정된 건데요. 이게 혹시나 나올까봐 좀 넣어놨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 유형 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요건 얼마예요? 4,800이죠. 그쵸? 그래서 얘랑 헷갈리게 나올까봐 넣어봤어요. 혹시 나오게 되면 얘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서비스업, 그러니까 전문직들은 간이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고 무조건 일반과세예요. 그 다음에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 또는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등은 간이과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계산 구조가 있는데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냥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납부세액은 어떻게 하냐면 공급 가액이 아니라 공급 대가예요. 공급 가액은 뭐죠? 공급 가액과 공급 대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데, 공급 대가는 뭐예요? 부가세가 포함된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출액이 100이고 부가세가 10이면은 외상 매출금이 110이 되는 거죠. 공급 가액은 100이고 공급 대가는 얼마예요? 부가세가 포함된 110.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를 가지고 여기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란 게 있어요. 거기다가 10%를 곱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플러스 재고 납부세액, 마이너스 공제세액 등등이 있고 가산세를 해서 차가감 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 이렇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과세기간은 우리가 한번 봤지만 원칙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이런 예외가 있다. 자, 보시면 예정 부가 납부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을 예정 부가기간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예정 부가기간까지 징수, 이렇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는가 보다 보시면 되겠고요. 예정 부가납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거 보게 되면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변경돼요. 변경 이전의 과세 기간에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징수하지 않겠지만 시험 문제에 혹시 나오게 되면 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갖고 가야 될 거는 납부세액이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이게 이런 문제로 풀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공급 대가가 아니라 공급 가액으로 단어를 살짝 바꿔서 나올 수가 있고요. 요거 가져가시면 되겠고, 이거 30만 원 미만일 때는 예정 부가납부 고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납세 의무 면제가 있는데요. 원래는 해당 과세 기간의 공급 대가가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2021년에 개정이 돼서 얘가 3천만 원이 아니라 4,800으로 개정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2020년에까지,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간이과세자는 4,800만 원 미만이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납세 의무 면제 보면은 개정이 돼서 4,800만 원 미만, 얘도 4,800만 원 미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을 때는 얘는 대상자가 8,000인 거고 얘는 납세 의무 면제가 4,800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4,800, 요거를 옛날 거는 4,800인데 납세 의무 면제나 또는 여기 더 하나 안 해놨네. 여기 있네요. 그죠? 얘 같은 경우는 4,800이 맞는데 대상자일 때만 8천만 원이다. 요거 좀 구분해서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4,800만 외우면 내가 기계적으로 풀다 보면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자는 8천이고 나머지는 4,800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기 신고가 있는데요.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포기 신고하고 승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이 있어요. 제가 아마 이거 총론회 할 때는 아마 12월 달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수정이 좀 안 될 수가 있는데요. 영수증을 발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개정이 돼서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은 원칙은 세금계산서 발급인데 영수증도 발급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원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에 연결돼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다 보니 관이과세자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학교표를 나중에는 제출을 해야 됩니다.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거에 연결돼서 매출세금계산서 학교표도 관이과세자도 제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나올 가능성은 조금 낮을 것 같긴 한데 혹시 기억을 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메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어요. 영수증을 발급함으로 라고 돼 있는데 얘도 제가 개정을 써놓진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지울까? 그러니까 요것도 우리가 지금 이제 2021년 7월 1일 이후에 공급한 거는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제가 수정을 해볼게요. 요거 수정을 제가 못했네. 너무 성의 없나?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2020년 세법이 적용되는 걸 가지고 보시는 시험 치시는 분들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냥 참고로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2021년 공부하시는 분들은 7월 2일 이후에 요거 적용되는 거 하시는 분들은 개정사항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개정되는 것들은 보통 한번 나와요. 바로 나오진 않고 뭐 조금 있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2021년 세법 적용되셔서 보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아까 봤던 대상자가 8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4,800만 원이다. 그리고 요거 있었죠? 세금계산서를 이제 발급해야 되고 그래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학교표도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 보니까 당연히 가산세도 2021년 7월 이후 공급하는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있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면세 포기와 관해가세 포기를 잠깐 보시면
면세 표기는 포기 대상 제한이 연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용역에 한해서 할 수 있고 이런 거에만 적용이 할 수 있고요. 포기 신청 기한의 면세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간이가세는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포기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요거는 아마 나오진 않을 거예요.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하지만 제한은 얘는 없다.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이가세자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복습 한번 또 해볼게요. 자, 원래는 4,800이었는데 2021년에 개정돼서 8천만원인데 이거랑 문제 헷갈리게 나올 수가 있는 게 요거 부동산 임대업도는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4,800만원 이상이면은 간이가세자 적용이 제외된다. 얘만 유일하게 4,800이다. 원래는 8,000이지만 그리고 자, 공급 대가라는 거에 체크하시면 되겠고 30만원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 면제는 4,800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얘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특징은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세금계서 발급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액별 세금계서표 의무도 있고 그리고 영수증도 발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산세도 세금계서를 발행하다 보니까 세금계서 관련 가산세도 2021년 7월 2일 이후부터는 당연히 있겠다. 그리고 면세 포기와 간이가세 포기를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차이를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포기 대상의 제한이 없다라는 거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이론 강의를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